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 안으로 침입해 기생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번지는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터에도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사업부는 원래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서 2만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2017년도부터 일감이 떨어지면서 외주업체를 내보내고 정규직만 2,700여 명 남았습니다. 입사 5년 미만자까지도 희망퇴직을 시키고 장기간 휴직과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으면 다른 사업부나 미포조선으로 전출을 가라고 종용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96명이 조선사업부로 전출을 가고 정규직 조합원은 1,13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놓고 해양사업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며 다시 외주를 줘서 1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더 값싼 하청 노동자를 쓰려고 정규직 노동자를 토끼몰이한 셈입니다. 토끼몰이를 당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선사업부로 간 196명 중 한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전출간 그는 기술교육원에서 2, 3주 짧게 교육을 받고 판넬 조립부 취부팀으로 배치받았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자동반으로 재배치됐고 자동 용접 직종으로 변경된 지 4개월 만에 주판과 론지를 취부하던 중 론지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론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던 주로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 전형적인 사고였죠. 그는 작업 전에 이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관리자는 표준 작업 지시서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에서는 근속이 제법 되는 숙련 노동자가 외주하의 여파로 낯선 작업장에 가서 하청 노동자나 다름없는 초보가 되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청 정규직이 휴업을 가고 전출을 가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했던 하청 노동자는 어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동료가 죽어나가서 해양플랜트 사업부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스탱크에 헤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끼어 사망한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기 전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때에는 헤드가 추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위쪽으로 크레인을 체결하고 아래에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안전감시자를 둔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주화된 후에는 안전감시자도 크레인도 받침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반년이 넘도록 계속하다가 15번째 가스탱크 작업에서 결국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은 비일상 작업이어서 원청의 안전과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하청업체는 이 작업의 표준 작업 지시서를 작업이 시작된 지 석 달 후에야 만들었고 표준 작업 지시서의 사망자 서명은
사망자의 안전교육 서명지에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서명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의 일일 작업 계획서에는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확인 서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청업체는 보여주기용 서류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안전에 관한 그 어떤 교육도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이런 하청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안전관리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규칙이고 시스템인 거죠.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외주업체에 들어있는 노동자들은 그 적용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그 일이 훨씬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고용 형태로 감으로 해서 원래 안전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해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위험 방지가 특별히 더 필요한 장비 운전과 보전 업무를 자회사 모스로 분사하여 외주화했습니다. 그리고 분사한 그날부터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장비로 인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사 이후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비용 문제로 충분히 필요한 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별도 협조 요청을 해서 크레인 사용을 해야 하는데 상시 작업에 크레인이 배치되지 않거나 긴 시간 사용할 수 없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구조적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모스는 기술자와 기술력도 부족하고 정비 부품도 현대중공업에서 받아와야 해서 정비와 고장 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 불량 사고도 많습니다. 어차피 장비들은 꾸준히 관리를 안 해주거나 시설 투자를 안 해줄 경우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조금씩 저건 왜 안 바꿨을까? 저런 부분 바꿀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분사 이후에 모스 소속은 운전만 하고 정식 신호수 교육도 받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가 신호수를 하다가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장비 운전은 모스 소속이, 신호수는 해당 작업장의 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가. 이러니 작업지 휘자도 없고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운전과 보전 업무를 모스라는 자회사로 외주화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위험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사한 모스는 다시 또 여러 개의 하청업체로 쪼개고 있어서 신호수와 운전수가 몇 명인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안전관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에) 현대중공업이 5개 회사로 인적 분할됐고 지금은 다시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 자체가 자회사, 손자회사가 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현대중공업 쪼개기를 통해 정몽준 일가의 지배력은 10%에서 33%로 급증했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처지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이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막대한 부채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다 떠넘긴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신설 현대중공업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나오는 이익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가 다 이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한 전반적인 이 복지나 또 임금이나 고용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현대중공업이 자회사가 되어 임금과 고용이 불안해지면 노동자들은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모두 점점 안전에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크레인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 조선소 하청 노동자 참사가 줄을 잇자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다시 얘기해서 외주화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줄을 잇던 서울 지하철에서 고의역 김군 사망 이후 외주화됐던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자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하던 발전 설비 운영도, 우리들의 일터인 조선업도 도급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지는 못했지만 개정된 산안법은 원청이 하청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서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얻은 조선소나 다 보면 하청 노동자의 수가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도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일터의 안전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노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하청이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우리의 공장 담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기업이나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인권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모든 노동자가 나라도 나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두 손잡고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로 우리 일터의 위험 바이러스를 박멸합시다.